제68회 임시회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한 의장님께서 주요 현안 및 제68회 임시회 관련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제5회 언론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브리핑은 현재 세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번째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먼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 주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저와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훈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공청회장을 찾아 국회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법 개정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공청회에서 나온 법률적 해석과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1년 넘게 우리를 어렵게 한 코로나19 극복의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시민의 피로감, 영업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도 국회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정부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7회 임시회 후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자 올해 의회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의회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회의가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중 추가 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대학 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응역 추진 상황과 공동 캠퍼스 입주 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유치 특위는 공동 캠퍼스 조성, 진행 상황과 단독 캠퍼스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연구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 모임으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 연구 모임, 여성 친화도시 실천 연구 모임,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 모임,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 모임, 총 4개가 운영됩니다. 지난달부터 연구 모임이 발족되었으며 대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례 입법,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활발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해 3월 8일 이재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제68회 임시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7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0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이재현, 차성호, 안찬영, 최평석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15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세, 손현옥, 최평석, 서금택 4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과 이순열, 상병원, 박성수,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며 끝으로 23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차성호, 박용희, 이은희, 이순열, 상병원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민주주의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수기의 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항, 불편 사항 등을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제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추후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총괄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브리핑과 이번 회기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의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이동 제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힘든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이 모두에게 큰 상실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30건의 안건 중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1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낭비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반영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행정 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정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학습 도시 간 사례 공유,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정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의 사건, 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 외상의 예방, 치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함께 지원사업,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정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정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소재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에 대한 지원,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9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외 청소년 관련 국제 행사, 청소년 수련 거리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10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11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 및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 고용 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2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사람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4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및 환수,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코로나19로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건설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중년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하며 인구 구조 변화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취업 창업과 직업 능력 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 능력 개발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관내, 소기업 등의 채무 보증 및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이 학대 또는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구조, 보호 방안,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 방안과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제도 마련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설립 예정인 세종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의 세종시의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고 소용 비용의 일부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종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이 건실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녹색 건축물 조성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고품질의 녹색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9년간 동결된 농촌지역 빈집 정비 지원 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 금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지붕에서 지붕과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주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 내 도로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시설에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포함하여 단지 내 도로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시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경사 주차명 고인목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적용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상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안으로 개정하여 행복도시 내 일관성이 있는 부설 주차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 사업의 농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대기 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인 대기 환경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 사항 심의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두어 미세먼지 저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번째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실무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치유농업인 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여 치유농업이 적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차성우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차성우 의원입니다. 3월 12일에 열리는 제68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명확화하는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농업발전기금 조성 원금 차관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 재원 지원으로 변경하고 2차 차액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지원 대상에 농식품 경영체를 포함하고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세종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은 물론 향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최근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보상 대상에 인명피해 보상을 추가하는 등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성정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의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68회 임시회에 대표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태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혈 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는 비상사태를 철회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께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분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등교가 시작된 3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는 것이 불안해졌고 혹시 모를 감염이 우려되어 학부모들의 근심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총 13건의 안건 중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인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근거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세종마을 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인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와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부합되지 않는 응급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지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요건, 설치 절차, 구성, 운영, 존속기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지원 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과 당담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 점검 및 공기 정화 설비 또는 환기 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학교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기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 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안건 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희 위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박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시 교육청이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계획 및 구매 이행 계획 수립과 시행, 녹색 제품 구매 실적 집계, 구매 담당자 교육 훈련, 구매 문화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 등의 우선 구매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성이 우수한 녹색 제품 구매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 교육청 소속 전체 공공기관이 녹색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녹색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보건 비용을 줄여나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 제품 보급을 확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답사와 수학여행 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및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이동과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생 현장 체험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리 조례를 정비하여 강화된 기준에 맞는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학생 안전을 충분히 확보 강화해 현장 체험학습이 안전한 체험, 안전한 교육으로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번째 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